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낮은 형을 받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선거법 위반 유죄로 정치적 부담은 안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이었던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지사가 협약식 행사 비용을 받았다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오 지사가 알 수 없었고 지지선언은 캠프에서 주도해 오 지사의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법리적 설명을 좀 더 우리 측이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상고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에 대해서도 사전 선거운동과 지지선언 기획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뒤 1년 9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로 오 지사는 당선 무효형을 피하며 사법 리스크에서는 벗어났지만 최측근들이 유죄 판결로 떠나고 국회의원 시절부터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전력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섬 전역을 트램이나 경전철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도심을 수소 트램을 시작으로 제2공항과 서귀포시까지 연결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열린 도민설명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깔린 레일 위로 열차처럼 생긴 차량이 달립니다. 제주 시내 주요 도로에 노면 전차인 수소 트램이 도입된 것을 상상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지역에 수소 트램을 도입하겠다며 첫 번째 단계인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계획에서 제주시 도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와 제2공항, 서귀포시 등 3개의 지역별 도시철도망을 만들고 해안을 따라 달리는 제주 순환선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선과 차량을 선택할지 검토하고 건설과 운영 비용, 재원 조달 방안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2공항이 되면은요, 1공항과 2공항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에 대한 철도망도 반드시 중요한 나중에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미리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민 설명회에서는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 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나왔지만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관광의 섬이기 때문에 1,500만 이상 앞으로 뭐 한 2,000만까지 올 건데 어쨌든 교통을 통한 소통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2공항도 생길 거고 제1공항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체에 직종에 있는 사업자든지 근로자든지 이분들이 손해를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제주도는 내년 말까지
도시철도망 계획을 만들어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제주에서 처음 시도되는 철도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줄면서 수요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마을 돌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전체 인구 1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이 간호사 도움을 받으며 건강기구를 사용합니다.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관리해주는 이곳은 대덕구가 설치한 노인 돌봄 건강학교. 간호사 등 의료인을 배치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구로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좋으니까 자꾸 오지요. 맨날 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까웠고 또 갈수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계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돌봄 건강학교는 지난해 8월부터 폐원한 복지관 어린이집과 빈 점포 등 3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1년여 만에 이용자는 9천 명을 넘어섰고 이용 전과 후 노인들의 근육량 등 신체 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령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냥 동네에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건강하게 또는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돌봄 건강 학교입니다.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이면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일본. 이에 대비해 2000년부터 3년 단위의 고령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26년까지 9기 계획의 핵심은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고 지방의 요양요원 등 돌봄 인력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한, 즉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高齢者がどんどん増えてきておりますが、なるべく健康でいただく、介護になったとしてもなるべく重度化にならないような取り組みをし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して、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40, 60대 중장년층이 노인 인구를 향해 가고 있는 제주.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와 함께 폭증할 노인 돌봄 수요에 대비해 정책 점검과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마지막 5일장이 열려 도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의 넉넉함은 올해도 여전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방문객이 줄면서 상인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명절 전 시장 풍경을 김현명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죠. 지금 대목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태가 지금 다른 때 같으면 10짝 뜨면은 지금은 3짝 뜨면 잘 뜨는 거지. 많이 고르고 많이 사고 김치도 세일도 하고 그래서 넉넉히 준비도 하고 즐거운 명절 보낼 것 같아요.
제주는 오늘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를 넘으며 9월 기온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가 35.1도까지 치솟았고 서귀포시 32.9도, 성산 32.4도, 고산 31.4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예보돼 제주 전역에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한화 에월포레스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숙박시설에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1000실이 넘는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과부하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영수 진보당 도의원도 에월포레스트가 난개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며 정작 도민에게 필요한 문화휴양시설은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사업 계획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관광 불편 신고는 해수욕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문을 연 제주 관광 불편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 229건 가운데 해수욕장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 28건, 숙박업 25건, 렌터카가 25건이었습니다. 센터 측은 민원의 79%는 중재와 조정 지원으로 해결했고 21%는 행정으로 이첩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제주에서는 수험생 6,962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6,855명보다 107명 늘어났으며 인원별로는 재학생이 5,179명으로 109명 증가했고 졸업생은 1,542명으로 52명 감소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됩니다. 내년부터 첫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인구정책 대책으로 첫 자녀 출산 가정에 지급하던 육아지원금 50만 원을 내년부터 500만 원으로 올려 2년 동안 나누어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연 30만 원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와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대출 이자를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5세에서 39세에 주택이 없는 청년 세대주에게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가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 우동혁 소위와 고 박인영 병장, 고 문경호 병장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